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대한민국 국군 무기발전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군입니다. 공군 순서입니다. 신념의 조인, 연락기에서 스텔스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발전한 그런 상황,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입니다. 자, 전투기는 없어도 조종사는 발군이다. L4 연락기 시절입니다. 이 L4 그래스후퍼,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메뚜기란 말이에요. 메뚜기란 말인데, 자, 항공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제1여단 직할 항공대로 창설되었습니다. 미국군이 운용하던 중고기체 10대를 인수해서 항공기지 사령부에서 운영했으며 폭탄을 손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자, 이 L4 연락기, 연락기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뭐 전투기나 훈련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강도의 정찰 임무. 뭐 주로는 뭐 인접부대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높은 사람 태우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미군에선 썼던 비행기인데, 한국 공군이 이제 창설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지금 공군에 이 항공부대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전투기 좀 줘.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안 주는 겁니다. 지들이 무슨 전투기야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러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갖다 써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군 7사단이 있었어요. 그 7사단에서 쓰던 연락기 10대를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니들이 한번 해봐라. 능력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이제 받아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창설식을 했는데, 그때 미군, 그러니까 미육군 장교죠. 미육군 장교 7사단 비행기였으니까 미육군 장교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교육도 안 했는데, 한 번도 교육받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당시 김정열 대위가 여기에 딱 올라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고, 시동도 이거는 프로펠러 확 돌려야 돼요. 시동을 딱 걸고는 딱 타가지고 서울을 한 바퀴 돌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프트 랜딩 탁 착륙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 대단한데 한 번 더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소위, 그리고 빨간 마우라의 주인공 김영환 소위, 이 두 젊은이가 또 탁 나와가지고 딱 타고는 쫙 날아가가지고 한강철교 밑을 그냥 지나간 겁니다. 완전히 고개 비행이죠. 그러니까 미군 장교가 깜짝 놀란 거죠. 얘들 뭐 이래 이거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이 태동을 했고, 이것을 뭐 정찰 용도로도 쓰고 하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이거 가지고 이제 폭탄을 떨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전투기라고 할 수 없는데, 최대 시속 136km, 그리고 탑승 인원 2명이고 항속 거리는 305km예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때 여기에 48년도인데 조종사 조종을 해야 되니까 옆에 탄 사람이 15kg짜리 폭탄을 들고 무릎팍에 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무전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정찰을 하면 어떻게 하냐, 무전기로 뭐 어디 발사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기 있네 하면 이제 다시 착륙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비행장 가서 저기 어디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정말 황당한 그런 비행기, 바로 이게 L4 연락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스타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의 영원히 탄생시킨 공군입니다. AT6 건국기라는 비행기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한 텍산이라는 훈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행기들인데, 여기에는 건국기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체 하나하나마다 뭐 경북기, 전북기, 전남기 뭐 이런 식으로 기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왜냐? 너무나 소중했으니까. 생긴 거에서도 보듯이 뭐 좀 전투기처럼 생겼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전투기처럼 생겼어요. 왜냐? 전투조종사 훈련하는 훈련기였으니까. 자, 한국 공군의 창설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럼 항공기를 팔아라 하니까 그 판매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등 훈련기로 제작된 AT6를 국민 성금으로 10대를 구입했고, 6.25 전쟁과 동시에 개조되어서 폭탄 투하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전쟁 후에는 훈련기로 활용됐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공군 창설 지원과 전투기 제공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전투기 운용 능력이 없고 또 한국의 경제력으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자력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 거국적으로 국민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로선 정말 너무나 많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했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게 전투기 팔아라, 무스탕 팔아라 하니까 미국이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다는 것은 이 대외적인 명분은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였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한국에게 이 무스탕을 주면 한국이 북진할까봐,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북진 통일주의자였으니까 북진할까봐 안 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니까 그러면 우리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보니까 캐나다의 텍산이라고 하는 훈련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 3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 10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텍산 훈련기를 10대를 산 겁니다. 그게 이제 건국기고요. 그래서 이 텍산은 최대 속도가 335km, 속도가 이제 좀 빨라졌어요. 아까 L4 1학기보다는. 그리고 항속 거리는 1175km. 그리고 무장은 기관총 2정입니다. 그리고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이 폭탄도 원래는 폭탄이 없어요. 훈련기인데. 그런데 6.25 전쟁 직전에 여기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때 참 우리 이 선조들 보면 1948년도 또 1950년도, 이게 이제 195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50년도에 야,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날개에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찰칵하면 고리가 탁 떨어져서 폭탄에 투하하게끔 그렇게 개조를 해서 6.25 전쟁 때는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임무를 했습니다. 자, 이 그 건국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1962년 12월 했는데, 퇴역하기 전까지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는 진짜로 이제 조종사 훈련기로 썼고요. 퇴역 시까지 588명의 조종사를 양성해서 우리 한국 공군의 이 기틀을 마련한 그런 비행기가 바로 이 건국기입니다. 그런데 최대 속도가 335km, 이거는 전투기로 쓰기는 정말 무리가 있었죠. 왜냐? 다음에 나오는 전투기의 성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전투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없는 돈 짜내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공군이었고, 이게 이제 1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미군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6.25 전쟁 발발 그 다음 날입니다. 본격 전투기 시대가 개막됩니다. F-51 무스탕입니다. F-51D 무스탕, 6.25 전쟁 발발 다음 날 일본에 급히 파견된 10명의 조종사가 단기 속성 교육을 받고 인수해온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전쟁 말기까지 80대를 공여받았으며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 등에서 대활약했습니다. 자, 이제 6.25 전쟁이 발생하니까 미국이, 당시에는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펠러기에서 제트기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 전투기들은 전부 이제 치장 물자로 이렇게 창고에 그냥 쌓아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부 이제 F-86, 세이버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바꾸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 F-51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원래는 P-51이었지 않습니까, 무스탕이. 그런데 이 무렵에 미국이 그 전투기는 파이터 해서 이제 F자를 붙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다 통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51이 됐는데, 그래서 한국 공군 중에서 조종 능력이 있는 사람 급히 불러서 10명의 조종사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말 6일간의 단기 속성 교육을 받고 그 전투기를 인수해 와요. 그래서 대구 비행장에 착륙합니다. 정말 우리 대단한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자, 당시 이 F-51은 주일 미 공군기지에 치장물자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BOUT-1, 그러니까 보트-1 대대로 재창설해서 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보트-1 대대에 이제 우리 인수요원으로, 당시 이제 이 미 군수기지의 인수요원으로 관리요원으로 있었던 딘 헤스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참전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조종사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참전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참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공군에 계속 전투기를 갖다 줘야 되니까 자기가 몰고 왔습니다. 자기가 18번기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자기는 미군인데 우리 한국 공군에 배속이 돼가지고 이 F-51기의 18번기 조종사가 되어서 전쟁 기간 내내 총 250번의 출격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 딘 헤스 소령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난 전쟁에 참전해서 전공을 세우고 싶다. 공을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공군 휘하이라도 하고 싶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딘 헤스 소령을 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하고 해가지고 당신 정말 신념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딘 헤스 소령의 비행기에다가 신념의 조인이라는 휘호를 내려줬어요. 직접 써줬어요. 그래서 조인, 그러니까 새 인간이란 말 아닙니까? 조종사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신념 있는, 자유를 지키는 신념 있는 조종사구나 해서 신념의 조인이라는 걸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 기체 보이시죠? 바로 신념의 조인 18번 기체입니다. 이 기체예요. 이 무스탕 전투기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가 무려 703k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텍산보다는 무려 2배 이상의 빠른 속도죠. 항속거리도 텍산이 1100여 킬로인데 이것은 2600여 킬로니까 항속거리도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텍산은 기관총 2정이었는데 여기는 기관총이 6정이에요. 그리고 폭탄을 장착을 합니다. 이 무스탕 전투기가 과거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그 유럽 전장에서 영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독일을 폭격하러 B-29를 엄호해서 갔죠. 왜냐? 이렇게 항속거리가 기니까 할 수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전투기였는데 이 6.25 때는 이제 제트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무스탕 전투기를 우리는 이 전쟁 기간 중에 80대나 받아가지고 소중하게 운용을 했고, 그리고 이 사진에 이 그림에 보이는 스몰이 철교 폭파 작전인데 여기가 어디가 대동강에 있는 평양에 있는 그런 철교예요. 여기 이제 계속 중공으로부터 들어온 후속 군수지역 물자들이 계속 남하를 하니까 이 철교를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B-29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 폭격기들이 무려 500소티나 출격해가지고 여기를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대공포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의 교리는 900m에서 폭탄을 투하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왜냐? 미국이 밑에서 대공포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이 워낙 밑에서 강한 저항을 하고 하다 보니까 500소티나 갔는데도 이 스몰이 철교를 폭발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 공군 이대로 한번 해봐 해가지고 우리 한국 공군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첫 번째 소티에서는 실패했어요. 왜냐? 미국 공군의 교리 그대로 한 겁니다. 미국 공군이 900m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900m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들은 그 다음날 900m에서 떨어뜨리니까 폭탄이 정확도가 없어. 우리는 더 내려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더 내려가자. 해가지고 한국 공군은 미 공군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450m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공군은 단 2번의 출격에 이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 있는 스몰이 철교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정말 우리 공군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은 이 F-51 무스탕을 타고 6.25 전쟁 내내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폭격을 해주고 항공 차단 이런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이 무스탕들은 전쟁이 끝나고, 그래 무스탕은 전쟁이 끝나고 1956년 8월 5일까지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다가 1957년 6월 29일 날 완전히 퇴역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시대가 열리죠.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제트기 시대가 열립니다. 빨간 마우라의 추억이죠. F-86 쌕쌕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F-86 세이버입니다. 북한의 제트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된 한국 공군 제트화 프로그램으로 대량 도입된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 잉여물자 중 168대의 F-86F 그리고 24대의 F-86D가 공유되어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공군의 양적, 질적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자, 여기 F-86들 보이죠? 정말 이제 이게
60년, 70년대 우리 한국 하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색색이라고 우리는 뭐 쉥 소리가 나니까 이제 색색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별명이 좀 많이 있어요. 별명이 어떻게 했냐? 호주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프란체스카 여사의 원래 모국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잘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호주는 호주는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러니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인 줄 알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나라에서 왔다 해서 호주기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이박사 처갓집기 이렇게도 불렀어요. 왜냐?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미국인이니까 그 미국에서 왔다고 이박사 즉 이승만 대통령 처갓집에서 온 비행기다. 그래서 이박사 처갓집기, 호주기 그리고 색색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썼는데 하나는 F형 그리고 하나는 D형인데요. F형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이 버전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106km예요. 마일이 살짝 안 됩니다. 초음속을 살짝 돌파를 못하죠. 항속 거리는 2454km. 그리고 이제 기관총 6정, 폭탄 그리고 로켓을 장착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력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북한 공군이 IL-28, 일류신 28 폭격기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이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북한 공군의 일류신 28을 갖다가 이 기관총으로 쏴서는 이거는 흔적도 없다. 그래서 저 폭격기를 격추시키려고 하면은 로켓 같은 걸 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F-86D 도그 세이브란 걸 24대를 도입을 또 합니다. 이거 다 이제 지금까지는 다 미군이 그냥 주는 거예요. 도그 세이브를 가지고 와요. 왜냐? 이 도그 세이브는 일반형 F형 세이브하고 완전히 좀 다르게 생겼죠? 공기 흡입구가 주둥이 아래에 있습니다. 레이더 아래에 있어요. 왜냐? 바로 여기다가 나름 뭔가 그 탐색 장치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개처럼 생겼다. 개가 헥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도그 세이버라는 별명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요즘 우리 팬텀기나 이런 데는 상어 이빨처럼 막 이런 걸 달아놓는데 여기는 개 눈깔 이런 걸 달아서 도그 세이버니까 그런 식으로도 조금 이제 풍자해서 희화화해서 도색을 했던 그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그 세이버를 가지고 와서 북한의 IL-28 폭격기를 대응을 했고 그리고 이 기본형 F-86F 세이버를 가지고 북한의 미그 15, 17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제트 전투기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가 북한이 미그 17, 미그 19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속 이제 발전시켜서 도입하는 첩보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응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초음속 전투기를 도입합니다. 바로 F-5A 프리덤 파이터죠. 이 F-5AB 프리덤 파이터는 북한이 초음속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한국 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2성급 동맹 공유용 염가 전투기 N156F 버전의 전투기 개조형으로 1965년도에 20대를 시작으로 126대의 계열 전투기가 도입이 되어서 F-86F를 대체했습니다. 자, 이 프리덤 파이터 이 재원을 보면 마 1.4예요. 그리고 탑승 인원은 A형은 1명, B형은 2명입니다. 작전 방향은 1037km. 이거는 아무것도 짓지 않고 그냥 정속 주행만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 어쨌든 공식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는 씁니다만은 도저히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무장은 기관포 2문입니다. 그리고 폭탄,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이죠. 이거 2발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 레이더도 없습니다. 당연히 또 이 조준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트기면서 초음속기이면서 F-86F 세이버에 비해서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한 그런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또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북한 그리고 공산권들이
전투기를 아주 당시로서 첨단화시켜 나가니까 이제 한국 전선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 공군이 한국에다가 지금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F-104 전투기를 줘야 된다. 왜냐? 당시 미 공군이 F-104를 주력으로 이제 쓰고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한국 공군하고 이 미 공군하고 이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군수 호환성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F-104를 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미 국방부에서는 아니 한국 같은 저런 따라지 나라에 무슨 F-104냐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2성급 전투기 그러니까 A급 동맹 나토라든지 이런 A급 동맹 외에 아주 떨어지는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가치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런 동맹국들에게 주기 위해서 완전히 싸게 만든 전투기예요. 노스롭에서 자기들이 만든 T-38 그 훈련기에다가 그냥 미사일 좀 달게 만들고 마치 지금 우리가 T-50에다가 그 TA-50 또는 FA-50 뭐 레이더가 없으니까 FA-50까지도 아니죠. 그냥 TA-50 정도 수준 이제 이런 전투기였던 거예요. 이걸 이제 한국에게 주자. 국방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지금 한국 지금 중요하다라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차에 1965년도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인파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인파 전쟁에서 인도의 미그 21이 파키스탄의 F-104를 격추시켜버린 겁니다. F-104 아시지 않습니까? 날개 요만한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미그 21한테 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국 같은 이 중요한 지금 지역에 이거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이 F5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 F5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5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F5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최첨단 그리고 최고의 전투기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극동 최초의 하이급 전투기 F4D 팬텀2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F4D 팬텀2 이건 1968년도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 사건 등 안보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1970년대에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추진된 기체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1969년 18대를 무상 임대에 도입했으며 이후에 총 80대를 도입했습니다. 자, 이 F4D 팬텀 이제 우리가 좋은 전투기 좀 살려고 했더니 미국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위성금 우리가 걷어가지고 미국에게 우리도 팬텀 같은 거 좀 줘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살게 해가지고 방위성금을 걷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걷은 돈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5대의 F4D 팬텀을 삽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수 부분에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5대 전체가 나오게끔 바로 이 사진이죠. 해서 쫙 내보냅니다. 바로 이 기체입니다. 바로 이 기체가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아주 이 쇠로 만든 모형인데 제가 참 소중하게 아끼는 그 모형이에요. 방위성금 헌납기. 우리 한국공군의 번호도 이 931 똑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F4를 또 이 F4가 우리가 대량 운용하게 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월남전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은 월남전에서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1960년대 후반 들어서. 그래서 월남 즉 베트남군을 좀 무장을 강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군에다가 저 2성급 동맹이니까 베트남군에다가 F5를 좀 더 전투기를 많이 갖다 주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쓰고 있던 F5 그때 이제 우리에게 공짜로 줬던 그 20대 그거 좀 내놔. 베트남 좀 줄게 라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죠.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 건데 왜 니들 맘대로 준다는 거냐? 안 돼. 이제 이러니까 좀 주자. 이제 베트남 지금 급하다. 좀 주자. 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주는데 그 대신 팬텀 내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베트남군에다가 팬텀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한국 공군에 줬던 그 F5 프리덤 파이터죠. 그것을 베트남에 갖다 주고 우리 공군에게 팬텀 18대를 무상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한 거예요. 실제 그냥 준 거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방위성금 헌납기 사고 그리고 또
또 추가 도입하고 해서 총 우리가 80대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F4D 팬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하 2.23의 아주 강력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작전 반경은 풀 무장 상태에서 680km의 작전 반경을 가져요. 무장 능력은 뭐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죠. 각종 무장 최대 8.4톤이나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F4D 팬텀과 좀 이따가 말씀드릴 F4E 버전과의 차이는 뭐냐? 기관총이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4D 팬텀은 당시 이제 미사일 만능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기관총 이런 거 필요 없어, 미사일로 다 조지면 돼 해가지고 기관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월남전에 가서 붙어보니까 기관총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F4E 버전으로는 개량을 해가지고 기관총을 이 주둥이 부분에다가 기수 부분에 기관총을 갖다 붙였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4D 팬텀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운영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군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F4D 같은 경우는 1969년 8월 29일 날 우리 대구 기지에 6대의 F4D가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51대대 151 대대가 창설이 되었고요. 그랬는데 그 151 대대가 나중에 2010년도에 해체를 했죠. 해체를 하고 지금 이제 F-35를 도입을 해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151 대대는 사상 최초로 팬텀기를 도입한 부대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부대고, 지금은 사상 최초로 F-35를 도입한 대대예요. 정말 우리 한국 공군의 역사적인 대대가 이 151 대대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공군은 1989년까지 총 80대의 F-4D가 도입돼서 4개 대대에서 41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최종 퇴역을 했죠. 그리고는 그 시기부터 한 10년간은 F4E 팬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F4E 팬텀이 바로 이거예요. 팬텀2 F4E인데, 이건 뭐냐? 월남전의 교훈에 따라서 F4 팬텀에 고정형 기관포를 장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본이 1973년부터 F4E를 도입하자 한국 정부 예산으로 구매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1976년도에 정식 발주해서 신조기 39대를 도입했으며 중고기 47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자, 우리가 F4D를 도입하니까 일본이 아니 강꼬꾸 조선징이 어디 감히 F4 팬텀이야, 우리도 사자, 우리 더 좋은 거 사자 해가지고 일본이 F4E 팬텀을 산 거예요. 그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빡친 거죠. 아니 저 외놈들이 어디 감히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또 샀어? 그럼 우리도 사자. 그때 정말 우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됐죠. 일본은 뭐 세계 랭킹 2위였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적 능력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외놈들한테는 지기 싫다 이래가지고 다시 정말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F4E 팬텀 일본 거보다 더 개량된 버전을 샀습니다. 이제 블락빌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더 개량된 버전을 39대를 우리 돈 주고 샀어요. 이게 한국 공군의 역사 중에서 정말로 진짜 제 돈 주고 우리가 직접 산 전투기의 시작이에요. 39대. 물론 그 전에 방위성금 헌납기 있었지만.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이 전투기들 F-16으로 교체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상물자로 남겨놓고 이연물자로 남겨놓고 퇴역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공군이 그냥 또 받았죠. 그걸 이제 미맥스 기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고 미군 F-4E 팬텀 47대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F-4E 팬텀들은 퇴역하기 전까지 청주의 17 전투비행단에서 파바이 폭탄 미사일이죠. 공대집 미사일인데, 이게 뭐 슬램 ER, 요즘 뭐 제즘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무려 100km나 날아가고 탄두 중량 1톤이고 엄청난 그런 폭탄인데, 미사일인데, 이것을 운용하는 기체로 이 F4E 팬텀이 2019년까지 활약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이에요. 이게 파바이인데, 여기가 이제 파바이 운영하는 그 타겟팅 포드고요. 조준기예요. 그리고 파바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한의 갱도 포병을 타격하는 용도로 2019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거의 반세기 동안의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가 반세기 이상 지나갔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 공군이 정말로 이제 세계적인 공군으로 비상하기 직전 단계까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공군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는 비행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행기들부터 시작해서 스텔스기까지,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의 공군으로 발돋움한 지금 이 순간까지를 다음 영상에서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 대단히 고생했고 정말 눈물겨운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